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다우지수. 자, 어제는 2% 하락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높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전월 대비해서 이제 0.8% 상승을 했고 전년 월 대비해서 4.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2% 상승은 이제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그리고 예상치가 3.6, 예상치 자체도 원래 높았죠. 근데 예상치보다 좀 더 높았다라는 부분이 이거 인플레이션 우려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감을 표현했다. 그러면 기술주에 더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기술주에는 이제 부담이 되는데 사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우지수가 2% 밀린 거는 조금 의아하시죠? 이 부분은 그냥 시장에 이렇게 이 34,200 요 구간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하고 한 차례 밀린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구간에서 33,400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 33,000 정도까지 쉬었다 갈 것이 요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치 보기를 뭐 개장 초에는 하다가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는 모습도 보일 텐데 위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면서 마감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이렇게 살짝 더 쉬는 구간 한 차례 후폭풍성 움직임을 만들 것이냐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인플레이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2달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 당시에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시장 참여자들 보통 헤지펀드 뭐 CEO들이나 이쪽에서 연준에서 개입해서 국채를 좀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좀 가동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연준이 뭐라고 그랬죠? 정책은 연준이 펼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그 정도로 우려감 있을 정도로 국채가 급격하게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정말로 안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 미증시는 더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뭐예요? 인플레이션. 연준이 뭐라고 하고 있죠? 똑같죠. 그때 국채 때랑. 연준이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 반년 전부터 얘기했잖아. 인플레이션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 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기저효과 때문에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저효과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워낙 뭐 지표가 안 좋았다 보니까 작년 그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런 기저효과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수요 같은 경우는 백신이 나오고 하면서 미국에서 은근슬쩍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수요가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공급은 아직 좀 지연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를 공급이 아직 못 따라오고 있어서 저렇게 높게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상반기 끝나가는데 상반기 말부터 해서 4반기 정도에는 회복이 되면서 안정화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연준은 반년 전부터 인플레이션이 나올 경우에 우리는 대비책을 갖고 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비책을 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지펀드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한테 뭔가 정책을 내줘라고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에다 요구하듯이 연준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연준에다가 원하는 거를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시장에다가 살짝 수급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거구나. 기존에도 이렇게 압력 행사했듯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주에는 부담이 되지만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락이 나올 정도 일은 아니다. 왜? 금리 인상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좀 이따가 우리나라 증시 보면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준에서 저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미국에서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이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정부에서도 압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금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정책에 반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우려감이 있다.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연준에서도 뭐 진작부터 얘기했었고 이건 일시적일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기존에 작년에도 반년 전에 얘기했었고 올해 3월에도 얘기했었습니다. 국채금리 얘기 나올 때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은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부담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낙폭이 크진 않죠. 미증시는 하루에 밀린 것만 해도 이 정도를 밀렸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밀리진 않았다. 물론 우리가 괴로운 건 왜 피곤하냐면은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기존부터 기술주들을 기관이 눌러놨단 말이에요. 수급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수급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 우려감들을 미리 선반영해서 눌러놨단 말이에요.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한 번 더 눌린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좀 지켜줘야 되는데 흔들기 정도만 나와야 되는데 한 차례 더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실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투매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공포를 갖고 투매할 구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 왜? 일시적인 현상이고 기술주들이 이제는 반등을 모색할 것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K반도체 벨트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체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공포감 갖고 투매 아니다. 지금은 반등을 조금 노려야 된다. 이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 수급 동향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자 코스피 주식 최근에 어마어마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외국인이.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밀렸어요. 이거는 최근에 왜 계속 밀리지라고 포지션만 보면 조금 더 요 위쪽에서 마감할 수도 있었는데 풋옵션 쪽 그 초반에 이제 늘리기 시작하면서 훅 밀어내렸죠.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3150포인트 아래쪽에서 살짝 형성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도 뭐 이렇게 뭐 2900포인트, 2950포인트까지 이 하단까지 내려가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 최악의 구간까지 간 건 아니다. 이 2950 여기를 이탈해야지 최악의 구간이고 여기를 이탈하면은 잘못하면 추세하라고 가기 때문에 여기는 지켜줘야 되고 가급적이 여기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 뭐 한참 남았다라는 거. 그리고 수급 동향이 조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풋옵션 청산하는 거 좋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다시 매수하면서 좀 기분 나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분 나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풋옵션만 매수했으면은 문제가 되고 전체 수급이 안 좋으면 풋옵션까지 이렇게 매수했으면은 안 좋은데 콜옵션 상승 포지션도 일부는 매수했고 오늘은 특이하게 선물을 매수했죠. 전일까지 이 코스피 주식과 선물을 대량 매도로 같이 했는데 어제 매도한 부분의 절반 이상을 되돌렸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라는 정도의 사인을 외국인이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거짓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추세를 이탈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외국인이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투신이랑 보험이랑 기관 쪽에서 은근슬쩍 매수가 조금 들어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사인을 보내줬고 이 사인을 기관이 오후장에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파생 동향은 그럼 선물 매수 그리고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가 좀 크긴 하지만 선물 매수가 있기 때문에 중립에서 중립 살짝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되고 주식은 매도를 했지만 최근에 어제를 제외하고는 주식 선물을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식 쪽에서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을 단기적인 적은 비용으로 고효를 낼 수 있는 선물 쪽으로 매수를 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경우에 본인들은 수익을 보겠다라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하방향만 보고 있지는 않다. 물론 주식은 너무 많이 매도했으니까 이 부분은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하방향만 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K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 8만 원을 최근에 이탈하면서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최근에는 요 이탈하는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았었는데 과거에 요 3월 구간 같은 경우에 국채 얘기 나올 때는 만약에 요거 이탈하면은 여러분들 이탈하자마자는 아니고 만약에 뭐 7만 원 뭐 중반 정도 간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부터는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도 저는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계속 흘러내릴 실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2분기에는 더 좋고 하반기에는 더 좋아지고 내년엔 더 좋아지는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굳이 흘러내릴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흘러내린다라고 하면은 흘러내린 후에는 바로 또 이렇게 복구가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만약 보유하신 분들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주들, 기술주들 최근에 삼성전자는 이제 이때 많이 올라온 다음에 막 계속 안 좋았었고 기술주들 이제 이렇게 한 차례 내려온 다음에 반등 구간 나오다가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려는 찰나에 이렇게 움직이는 찰나에 한 번 더 밀린 거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 나오면서 최근에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처음에 이렇게 밀린 것도 기분은 나쁘지만 반등 나오면서 이제 좀 이제 살 길을 찾아주나 했는데 한 번 더 밀리니까 여기가 이제 못 견디고 공포를 느끼고 투매를 만들고 화가 나는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종목들 실적을 잘 뜯어보시면은 이렇게까지 뭐 3단 하락까지 나올 정도 구간은 아니에요. 그런 실적은 아니에요. 그래 앞으로 더 좋아지는 건 맞고요. 그러면은 종목별로 물론 대응법은 달라지지만 1차적으로 기존에 지켜줬던 첫 번째 바닥 나왔던 구간 있죠. 이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왜? 이번에 정부의 K 반도체 벨트 오늘 나왔죠. 그리고 이제 K 반도체 그리고 실적 좋죠.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과 반도체 서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가 다음 주까지는 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빠르면 다음 주 기대감부터 해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거나 늦어도 다다음 주 정도에는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은근슬쩍 좀 움직일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거.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뭐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리던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K반도체 벨트는 이제 올해 41조 8천억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10조를 기업들이 투자한다. 그리고 이제 R&D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세제 혜택에서 10% 정도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 기존에 30에서 40%였는데 중소기업은 40%, 대기업은 30%였죠. 그런데 이제 10%씩 증가해서 40에서 50%, 그리고 시설 투자 비용은 이제 10에서 20%. 기존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3% 정도 받았었는데 10% 정도까지 받아도 이제 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호한 흐름이죠. 그리고 저런 세제 혜택도 세제 혜택인데 전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작년 말까지 해가지고 용인에 대규모 이제 산업 클러스터 이제 산업단지 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12월에 이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승인해주고 좀 통과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올해 3월 말까지 밀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3개월이나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좀 잘 처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부 관계자분들께 저는 좀 이제 뭐 좀 이렇게 뭐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건의를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부터 좀 잘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뭐 가장 크게 두 가지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거 뭐겠어요? 반도체 지금 공급난 있고 이제 뭐 이제 원활하게 이제 유통망이 형성되는 이런 부분을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당연히 대만과 함께 가장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국가가 되겠죠. 여기에 친환경, 뭐 배터리 당연히 뭐 우리나라 원할 거고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친환경 쪽으로 우리나라에 좀 요구를 할 가능성. 물론 많은 얘기가 오가겠죠. 그 중에서 핵심이 요쪽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도체 쪽, 친환경 쪽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건 지금 뭐겠어요? 백신이겠죠. 백신 공급이 우리는 좀 너무 뒤늦게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하반기에나 들어올 텐데 조금이라도 일찍 받을 수 있도록 한 달이라도 일찍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제 조율하면은 좋겠죠.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3번 차였죠. 그리고 미국도 2번이나 무산됐다. 그래서 북한이랑 이제 임기 마지막이니까 대화를 한번 이제 이끌어내면서 훈훈하게 좀 마무리하고 싶은 이런 이제 바람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북한이랑 대화 이런 부분은 국가 안보랑도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뭐 저는 사실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북한을. 그래서 북한이랑 대화하고 뭐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선호하진 않아요. 북한이 뭔가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닫혀 있는 상황에서는 선호하진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책은 이제 뭐 위쪽에서 정치권에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종목
보유할지, 반등이 나오면은 보유할지 교체할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 아까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은행주다라고 기존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신 반등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가 좀 약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국채금리 얘기 나오고 할 때 한번 상승하고 쉬었다가 이번에 인플레이션 우려감 나오면서 한번 올라왔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거는 확정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빨라야 내년이에요. 2022년 말 정도가 될 가능성. 이게 빨라야 2022년 말, 내년 하반기가 빨라야 되는 거고, 연준에서 주장하는 건 2022년까지는 안 한다예요. 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은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당길 수 있고,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상 2023년으로 미루더라도 테이퍼링을 하면서 이제 그 유동성을 좀 축소하는 과정을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 하면 기본적으로 은행주, 보험주 떠오르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그리고 KB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런 쪽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주 항상 보시라고 했죠. 하나생명이라던가 삼성생명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국채금리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만 보세요. 단기적으로만, 반짝하고 단기적으로만. 그래서 투자의 개념으로 계속 끌고 간다기보다는 조금 트레이딩 개념으로 짧게 보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민감주가 좋다 하면 경기 민감주를 매매하시고, 기술주가 낙폭이 과대했다 싶으면 기술주를 매매하시고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민감주냐, 기술주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고, 손보사도 같이 보셔야겠죠. DB손해보험이나 롯데손해보험이나 전체적인 이런 손보사들도 같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한미 간에 이제 백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백신 동맹 얘기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럼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백신 생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나 녹십자나 한미약품 이런 쪽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대기업들 같은 경우가 계약이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좋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 체결되면 미국에서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쪽 얘기 나올 텐데, 우리나라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던 일신바이오나 이런 대한과학 같은 이런 콜드체인 관련주들, 서린바이오 같은 종목들, 이 종목 오늘 급등을 아예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이 한 차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어제는 생각보다 못 올랐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 지나서 이렇게 좀 올랐어요. 역시 이거는 테마성 종목들은 이렇게 급등이 한 번씩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급등이 나온 후에는 뭐가 된다? 급락도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세요. 급등만 생각하지 마시고, 급락도 나오는 어지러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매하기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산화 제한,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출산에 대해서 이제 제한했던 부분을 좀 폐지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모은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건 좀 과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캐리소프트 트레이딩 하신다 하면은 이제 놓아줄 시기지, 이거는 건드릴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과하게. 그리고 쉬고 있는 종목도 삼성출판사라던가 제로투세븐이나 아가방 같은 이런 종목들을 이제 타이밍 맞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짚고 갈게요. 컨택 관련주들, 중국 소비 관련주들. 외국인들 지금 백신 등 같은 경우가 계속 보급되고 있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때문에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거죠. 2주 동안 격리되고 2주 또 가서 또 격리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자가격리가 면제될 수 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백신 여건이 있거나 하면은 면제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격리 여행권역으로 해서 중국 여행객 수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긴 한데, 이 될 경우에는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가 좋을 것이다, 여행 관련주가 좋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롯데관광개발이랑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죠. 롯데관광개발, 레드캡투어, 파라다이스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이나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살짝 꿈틀댔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원전 얘기, 뭐 SMR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전 기술이 뭐 대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이때 제가 요것도 이제 그만 건드리셔야 됩니다 했는데 급락이 또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뭐 한전 기술, 한전 KPS 뭐 이런 종목들이죠. 이 스마트 원전 이게 우리나라만 탈원전을 하지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중립의 뭐 핵심 쪽으로 보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원전 쪽도 같이 좀 본다. 소형 모듈 원전이죠. 이쪽도 추진할 가능성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기대감으로 좀 움직였다라는 거. 그리고 뭐 한전 KPS 같은 경우도 같이 보시면 되고 한전 KPS는 이제 실적도 좀 잘 나왔죠.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실적 호전주는 셀트리온 실적 잘 나왔죠. 그래서 오늘 반등을 좀 모색하다가 이제 못 올라갔는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추후에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릴 텐데 반년 전 주가랑 똑같죠. 그 레키로나주 우리나라에 이제 허가받기 전에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왔을 때 레키로나주 개발 단계 때랑 똑같죠 주가가. 그리고 반년 전보다 지금은 실적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인데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인데 뭐 주가는 똑같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30만 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래는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을 계속하고 실적도 좋아지는 기업인데 굳이 못 올라가야 되나 올라갔던 부분을 다 내줄 수는 있는데 계속력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내려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반등 정도는 나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코웨이 같은 경우도 실적 호조로 해서 오늘 급등이 나왔고 뭐 CJ 프레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멋진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이런 관련돼 있는 뭐 음식료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보였으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하게 올라왔을 때는 이제 좀 쉬는 구간 노렸다가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쉬는 구간 노렸다가 매매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팁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그리고 RF텍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실적 호조로 조금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안 좋아서 그리고 기술주에 좀 압박을 주면서 실적이 좋은데 못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실적은 분명히 잘 나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압력받으면서 수급적으로 내려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투매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반등 시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투매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현금화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시면서 매도한 종목을 꼭 보라는 게 아니고요. 전체 섹터를 한번 쓱 훑어보세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되는 섹터들은 휴식 구간을 노려서 매매를 하시고요. 올랐는데 고점에서 매매하지 말고 휴식 구간을 노려서 트레이딩을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좀 낙폭이 좀 과했다 싶은 종목들 섹터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의 실적을 확인하시고 해당 종목의 실적 확인하시고 앞으로 성장성까지 같이 보시면서 성장성 있고 실적이 좋은데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밀렸네 싶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쩍 다시 한번 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 하면서 시장이 조금 더 밀린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반등 타이밍이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구간에서 한 대 얻어 맞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약한 건 맞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6월에서 7월까지 해가지고는 그래도 여러분들 계좌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일시적으로 이렇게 밀릴 수는 있다. 이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다 뭐 이렇게 반영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상하파동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추세라는 것을 꺾을 정도로 지난번에 국채금리 때처럼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가지고 추세를 꺾어내리진 않는다라는 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기분은 분명히 나쁜 구간이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기분이 나쁘고 분노가 차오르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잘 대응하면 오히려 위기 뒤에 기회 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더 내려왔네 라고 하면은 주식은 없어지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오늘 옵션만 결제하면 상장 폐지 당하는 종목이 아닌 이상
요 과도하게 밀려내려온 그 위기는 다시 한번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생각하고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은 다시금 6월 7월에는 또 좋은 결과로 대화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지금과에서 투매는 절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